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어서 뉴욕 현지 연결해서 세부적인 내용들 알아보겠습니다. 김한희 특파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틀 연속에 이제 하락세가 멈춘 거는 다행이지만 사실 좀 약했습니다. 시장 내부 움직임 어땠습니까? 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어제 미 연준의 매파적인 금리 인하 쇼크에 급락했던 시장에 반발 매수세가 유입됐지만 장 막판 상승폭이 줄어들거나 하락 전환했습니다. 다우지수는 10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딛고 반등했지만 상승폭은 상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04% 오르며 11일 만에 반등에 성공하긴 했지만 강도는 약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0.09% 내렸고 나스닥 지수도 0.1% 하락한 채 장을 마쳤습니다. 어제 급락했던 대형 기술주들도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테슬라는 0.9% 더 하락했고 메타는 0.27%, 마이크로소프트 0.08% 떨어졌습니다. 엔비디아는 연속 하락세에서 벗어나 1.37% 올랐고 아마존도 1.27% 상승했습니다. 애플 0.7%, 알파벳은 0.06% 올랐습니다. 하베스트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의 폴 미크스는 조정이 조금 지속될 수 있다고 본다며 최근 엔비디아 주가가 연속 하락세로 조정받은 것처럼 투자자라면 대기 매수를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와튼스쿨의 제레미 시겔 교수는 전일 증시 급락은 시장의 건강한 조정으로 볼 수도 있다며 시장이 그동안 지나치게 낙관적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 매도세에 놀랄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어 내년에 연준이 실제로 1, 2회만 금리를 내릴 것 같다며 아예 인하가 없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메모리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전날 부진한 실적 전망을 내놓으면서 16%나 급락했는데요. 2020년 이후 최악의 하루를 보낸 겁니다. 마이크론은 2분기 매출 월가 전망치를 10% 이상 밑돌고 주당 순이익도 전망치보다 약 25%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치를 제시했습니다. 고대역폭 메모리는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스마트폰과 PC 수요가 약해 실적 전망이 부진할 것이라는 예상인데요. 이 밖에도 웨스턴 디지털은 벤치마크가 매수해서 보유로 추천 의견을 하향 조정한 충격으로 6% 급락했고요. 양자 컴퓨터 스타트업 퀀텀 컴퓨팅은 41%나 폭락했습니다. 하지만 퀀텀 컴퓨팅은 올해 전체로 2,700% 넘게 폭등했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년에도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주제는 계속해서 불거질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FOMC를 소화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미국의 경제 지표는 계속 발표가 됐었는데요. 어떤 것들이 나왔나요? 네, 미국 소비자들이 지속해서 지갑을 열면서 지난 3분기 미국 경제가 기존에 알고 있던 것보다 더 강한 성장세를 나타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3분기 미국의 GDP 증가율이 3.1%로 집계됐다고 밝혔는데 이는 한 달 전에 발표된 잠정치 2.8%보다 0.3%포인트나 상향 조정된 수치입니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2.9%도 웃돌았고요. 상무부는 수출 및 개인 소비가 상향된 게 확정치 상향 조정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는데요. 수출이 9.6% 증가해 잠정치 대비 2.1%포인트 상향됐고 개인 소비 지출이 3.7% 증가해 0.2%포인트 오른 겁니다. 특히 개인 소비 지출 증가율이 지난해 1분기 이후 가장 컸는데요. 개인 소비는 미국 GDP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며 미국 경제의 중추를 이루는 만큼 강력한 성장세를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발표된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예상 밖으로 감소했는데요.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만 건으로 일주일 전보다 2만 2천 건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23만 건을 밑도는 수치인데요.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또한 직전주보다 5천 건 줄었습니다. 결국 오늘 발표된 GDP 지표와 실업수당 청구 지표는 미국 경제가 강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으면서 노동시장이 빠르게 냉각될 위험도 낮아졌음을 시사한 건데요. 실제 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FOMC 후 기자회견에서 노동시장의 하방 위험은 약화한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 경제는 놀라울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금리 인하 과정에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며 금리의 추가 조정 속도를 늦추는 게 적절한 시점에 도달했다고 평가했었는데요. 결국 오늘 나온 이 같은 데이터가 연준의 내년 금리 인하 폭 축소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은 경제 회복력이 강하고 인플레이션이 재발할 수 있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다시 밝힌 건데요. 국채금리는 장기물 중심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국채 벤치마크인 10년물 국채금리는 7.2bp 오른 4.57%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반면 연준 정책에 민감하게 연동하는 2년물 국채금리는 4.1bp 빠진 4.314%를 기록 중입니다. 중장기적으로 중금리 고착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을 반영한 건데요. 전문가들은 당분간 채권 시장 움직임이 주식 시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펜 뮤추얼 에셋 매니지먼트의 조지 시폴리니는 주식 시장은 채권 시장의 향후 움직임에서 모든 힌트를 얻을 것이라며 시장은 10년물을 주시할 거고 이게 4.6%를 넘지 않기를 바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제 내일 일정 살펴볼게요. 내일 중요한 지표는 11월 개인 소비 지출 필시 가격 지수 및 개인 소득입니다. 인플레이션 추이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인데요. 이 밖에도 12월 미시간 대학교 소비자 태도 지수 확정치가 발표됩니다. 네, 말씀해 주신 내용들 잘 참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모닝인 뉴욕이었습니다.